상상 이상의 통증,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효정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저를 찾아온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몸에 붉은 발진이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두드러기인 줄 알고 항히스타민제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요. 열감이 점점 심해지면서 물집이 난 부위로 이제 통증이 같이 발생이 돼서 이제 저한테 방문을 하셨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기를 낳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밤에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에서 한쪽으로 엉덩이를 이어지는 부분까지 붉은 물집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포진의 대자가 띠 대자거든요. 그래서 띠 모양으로, 아니에요? 네,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물집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같이 동반하면 이렇게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은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게 되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잠복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반짝반짝하는 데가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신경절입니다. 여기서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신경줄기를 타고 쭉 따라 내려와서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부위에 이제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야, 오, 그렇게 나오는군요. 너무 아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약해진 나오는 틈을 게 타서 나오는 게 재발하는 게 대상포진이군요.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 만약에 수두를 안 앓았거나 혹은 그 수두 관련된 예방 접종을 안 맞았으면 대상포진이 안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수두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거나 수두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처음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대상포진이 아니라 첫 발생이기 때문에 수두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수두 예방접종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대상포진 이제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이 누구나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나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더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결과를 보시면 67% 정도가 50대 이상에서 발병을 하게 되고 50대부터 점점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가 돼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네요. 네, 여자가 말씀 주신 대로 더 높은 이유가 5, 60대가 되면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신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심해져서 대상포진이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네,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대상포진은 통증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단순한 피부 통증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 자체에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신경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환자들은 너무 통증을 심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통증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아니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어떤 때는 피부가 옷이나 이불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얘기 아프다.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바람이나 천의 마찰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질통이라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게 느껴야 될 자극이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손상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뇌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경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는 잘 듣지가 않아서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극심한 통증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대상포진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 처치를 잘 해주시면 통증이 심각하게 만성이 안 되게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초기에는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보통은 물집이 올라오기 전에 한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몸살기와 고열 그리고 근육통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근데 감기나 몸살로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포가 올라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내원을 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은 피부에 수포가 올라온 시점부터 7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럼 3일 이내네요. 네, 3일 이내. 이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훨씬 심해지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증에 뭐가 있어요?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상포진 합병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모든 부위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얼굴에 있게 되면은 안면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이게 눈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각막의 손상이나 아니면 심하게는 시력이 손상돼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난청이나 어지럼증, 이명이 생길 수 있고 다리로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꼭 디스크 환자처럼 다리 쪽으로 저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힘 빠지고 절뚝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뼈와 꼬리뼈 사이에 있는 소위 어르신들이 엉치라고 하는데 엉치 있는 신경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그 요도 관략근이나 항문 관략근이 마비가 와서 요실금이나 변실금도 생기기도 합니다. 별의별 게 다 예, 생기네요.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뇌척수액을 타고 들어가서 뇌수막염을 일으켰다는 사례 보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많은지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큰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보통 대상포진은 수포가 발생하고 2, 3주 후에는 그 부위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한 달 정도 되면은 통증을 비롯한 다른 증상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고 3개월까지도 통증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만성이 되어버리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완치도 어렵게 됩니다. 특히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더 발생된 위험도 높고 치료도 더 어렵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기지 않으려면 골든 타임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대상포진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아요? 보통은 이제 대상포진은 크게 물집, 수포가 난 이후부터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72시간 이내에 무조건 항바이러스제가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대상포진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제 서로 이제 확장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신경을 많이 침범을 하게 돼서 더 통증도 극심해지고 신경 파괴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좀 치료를 하고 동시에 이제 통증 조절과 함께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신경에 대한 주사나 약제를 같이 해서 좀 통증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이제 급성기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1달에서 3달 사이를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피부 딱지는 다 떨어져서 수포는 거의 사라졌는데도 신경통이 남아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신경이 손상돼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의 과민 반응을 좀 진정시키고 또한 손상된 신경에 주사를 하면서 이제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완화하게 됩니다.
일단 몸에 띠 같은 게 만약에 생겼다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병원 가니까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렇게 붙어 있던데요. 이거 예방 접종 맞으면은 이게 예방되는 건가요? 네. 예방접종에는 크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과 하나는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보통은 이제 면역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보통은 7년이 되면 5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거죠? 네네. 보통 처음에 맞았을 때보다 3년, 5년, 7년 이러면서 점점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유전자 제조합 백신인데요. 일명 이제 2회 접종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두 번째 접종은 2달에서 6달 사이에 맞게 되는데 이제 전체 바이러스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만 골라가지고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낸 백신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깨 근육 주사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을 맞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굉장히 좋은 면역 효과, 예방 효과를 가지게 있게 되고 보통은 예방 효과가 20년 동안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 50년 후에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세 여성이 맞았다 그러면 100세까지는 이제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래도 견디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2회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접종하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알겠는데 이게 예방 접종이 건강보험이 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아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이고, 왜요? 개인이 어르신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또는 일부로 접종을 해주고 있는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혹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하시고 특히나 50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쯤 예방접종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대상포진이 100%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까 생백신은 67% 이상, 그리고 유전자 제조업 백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발병 원인인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년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필수 조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면역력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의 예방법까지 알아봤는데 티봇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도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대상포진도 가족력과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중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6배 정도 발병 위험이 높네요. 증가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이 걸렸던 경우에 면역 체계나 또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렸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면역력 관리와 함께 예방 접종으로 미리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